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오행 중 화에 대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화의 기본적인 특성과 화 오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명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이 중에서도 화가 많은 경우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화가 많다는 것은 사주에 화가 3개 이상 있을 때를 의미하지요. 3개까지는 넘치지 않고 충만한 상태라고 하고요. 4개가 넘어가면 과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화가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의 화 오행이 적정할 때를 보면 화 오행의 예는 태양이나 달처럼 밝아서 옳고 그름을 나타냅니다. 화 오행이 적정하면 명랑하고 겸손해서 예의범절에 밝은 사람이 되고요. 명예를 추구하면서도 화려한 멋을 즐기고 센스 있고 화끈해서 장수하는 타입이 됩니다. 화 오행이 지나치면 언행이 불일치하고 거칠애를 중시하여 내실이 부족하고 교만하거나 무례해지게 되는데요. 실속 없는 논쟁을 즐기거나 불필요한 참견과 간섭이 심해지고 성정이 급해 신경질적인 면모도 많이 나타납니다. 화 오행이 부족하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쉬운데요. 겉으로는 웃어도 내심은 중상과 모략 등 무례한 면모가 많이 나타나고 매사에 지체 현상이 따르거나 단명하기 쉽습니다. 먼저 화 오행의 일반적인 성향을 알아볼 텐데요. 화의 성격과 특징을 쉽게 이해하려면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된 장년기의 인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절정기에서 발산되는 표현과 능력, 넘치는 힘과 열정, 그리고 당당하고 매력적인 것 등이 화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있다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의협심이 있는 것, 매력적이며 사교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에 능한 것, 부지런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화가 있는 사주의 성격이나 특징을 1처리 단계에 비유한다면 일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상태, 자신이 직접 부딪히며 실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일의 진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의 기본적인 성향은 양의 에너지가 발산하며 절정에 이르는 화의 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절정에 이르는 단계인 화는 자신의 실체적인 활동과 영향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화가 많은 사주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보통 사주 원국 내에 화가 3개 이상 있을 때를 일컫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월지와 일지에 화가 있다면 더욱 크고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화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절정기에 이른 성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많다는 것은 성인의 성향을 가진 화의 성질이 과도해지면서 성인이 가진 성격의 단점이 발현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 많은 사주의 성격이나 특징은 자신이 기운이 강해지며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면의 수양보다 화려한 겉모습만을 치중하거나 급하게 끓어오르고 식는 감정기복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거나 급한 성격으로 참을성이 떨어지거나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의 발산과 활동력이 습관화되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일이 어려운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 오행의 개수와 무관하게 성장이 끝난 장년기에는 발산력을 가진 화의 에너지가 많이 발산되기 때문에 인생의 장년기에는 화가 많은 사주일수록 화가 많을 때 생기는 피해가 더욱 클 수 있고요. 반대로 화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점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기본적으로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양의 상태가 충만한 화가 과다할 때 남자가 화의 과다함에서 오는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화가 많으면 목이 타버립니다. 목기는 화를 도와 밝음이 귀하게 빛나도록 돕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왕성해진 화일간에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뜩이나 열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목의 역할이 없어지면 물론이고 일간 또한 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화가 많으면 토는 갈라터집니다. 화가 많은 사주에서 토가 갈라터진다는 의미는 본래 토는 화의 열기를 받아들여 생명을 뜻하는 목이 성장하여 결실을 맺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태양의 열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땅은 메마르고 그것으로 인해 갈라터지게 되므로 생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화가 많은 사주는 금을 녹여버립니다. 특히 일관과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르게 되면 더욱 금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화는 금을 단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서로 가지려고 다툼을 벌이는 꼴이 됩니다. 화 많은 사주의 개운법으로는 화를 극하는 수의 성질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수는 화의 입장에서 관성이 되고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억제, 관리, 조절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수는 오행 중에서 화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라는 관성으로 화를 관리하여 개운한다는 것은 수가 화를 극하는 수국화의 작용과도 같습니다. 극은 무조건적으로 흉함이 아닌데요. 부모가 아이를 교정하는 것이나 자기 관리 또한 극의 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국화를 이용한 개운법으로는 고요하게 응축하는 수와 같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며 차분하고 끈기 있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명주는 5월 병화 양인객인데요. 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5월 병화라 수가 있어야 조열함을 들고 토가 윤택해지는데요. 토가 윤택해야 진중의 을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조는 천간의 비겁을 놓고 지지의 오미합, 진술충을 놓아 이른 결혼은 힘들어 보이고요. 좀 늦게나마 진술충의 영향으로 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진중의 개수는 무토와 자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흠집이 있는 관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중의 개수는 평화일간의 뜨거움을 설기시켜주는 진토 속의 개수이기 때문에 나름 쓸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포까지 썼으니 뽀대가 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명주는 5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입니다. 더위가 무르익는 계절에 태어난 간목이라서 술을 반기는 사주가 되는데요. 일지에 진토가 있어 그나마 조열함을 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배우자 자리가 희신이 되므로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의 인성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에 따라 간목이 앞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므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에 사오와 식상이 중중한데요. 다행히 천간에 투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의 관계 설정에 고심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멋부리고 사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성을 나타내는 편관을 양 옆에 끼고 있고 일지 진중을목이 경금과 나란히 명암합을 하는 처지라 이성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을 법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